채취를 할 때 이 펀치 기계가 펀치날이 모발의 정확한 방향이랑 각도대로 들어가 줘야지 두피 안에 있는 모낭이 깨끗하게 뽑히거든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비절개로 채취한 곳에서는 더 이상 모발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상담 도와드릴 송대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절개로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비절개가 결개에 비해서 최근에 나온 수술법이고, 결개처럼 이제 후두부에 이제 일자 형태의 흉터가 안 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은 비절개를 선호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절개는 후두부를 좀 삭발을 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을 이제 깔고 가야 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후두부 삭발 방법은 우선 이제 투블러 컷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투블러 컷이 아니고 뒤에를 그냥 박스 형태로 삭발을 하는 박스 컷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박스 컷의 경우에는 진짜 뒷머리가 길지 않은 이상은 가운데가 너무 뻥 뚫려 보이기 때문에 사실 티가 많이 나고 일상생활 복귀에 좀 제한된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박스컷보다는 이제 투블러 컷을 조금 많이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밀기 때문에 채취를 한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뒷모발이랑 옆모발이 자연스럽게 균등하게 자라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투블러 컷을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쵸. 이게 왜냐면 보통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또 직접 채취하기 좋은 모발 길이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용적으로는 조금 보기 더 어색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투블러 컷보다 더 티가 안 나게끔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즘에 조금 많이 시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인컷 비절개라는 게 있어요. 이제 라인컷 비절개는 말 그대로 줄 삭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 2mm 정도 얇게 삭발을 하고, 그 아래층은 이제 긴 머리 한 층을 남겨놓고 또 1, 2mm 한 층 삭발하고 또 긴 머리층이 끼어들어야겠고, 그래서 사이사이에 계속 긴 머리층이 끼어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삭발 범위를 한 층 한 층씩 덮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다 내렸을 때에는 삭발을 안 하는 것처럼 가려가지고 티가 안 나게끔 하는 삭발법이 라인컷 비절개. 보통은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선택들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근데 나는 정말로 이것보다 더 티가 안 나게끔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무삭발 비절개. 근데 이제 무삭발 비절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히든컷 비절개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놋컷 비절개가 있어요. 히든컷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줄삭발 라인컷이랑 매우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준비를 할 때는 우리가 1, 2mm 정도 간격으로 계속 머리를 넘겨가면서 한 줄 한 줄씩 테이핑을 해놔요. 그리고 바리깡으로 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테이핑을 한 줄 뜯은 다음에 채취할 모발만 얇은 가위로 잘라가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삭발과는 다르게 안 뽑는 모발들은 긴 머리로 남겨놓기 때문에 라인컷보다도 훨씬 더 티가 안 남는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컷 비절개는 뭐냐? 히든컷처럼 1, 2mm 간격으로 테이핑을 하고 뜯어가면서 채취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가위로 아예 자르지 않고 긴 머리를 둔 채로 비절개 채취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노컷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난이도가 높은 수술법이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술법은 아니기는 해요. 채취를 할 때 이 펀치 기계가, 펀치날이 모발의 정확한 방향이랑 각도대로 들어가 줘야지 두피 안에 있는 모낭이 깨끗하게 뽑히거든요. 그래서 직모이신 분들, 그리고 모발이 좀 두꺼우신 분들이 노컷 비절개를 하시기에 좀 용이해요. 조금이라도 곱슬기가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긴 머리인 채로 우리가 펀치를 하다 보면은 정확한 모발 방향이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낭이 손실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당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티가 안 나게 하는 데에는 라인컷 비절개라든지 히든컷 비절개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하긴 한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비절개로 채취한 곳에서는 더 이상 모발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뽑은 자리는 모낭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발이 올라오지 않아서 궁극적으로는 후두부 밀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투블러 컷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넓게 삭발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 최대한 모발을 띄엄띄엄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직후 당장에는 조금 티가 날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머리가 후두부 모발이 자랐을 때 머리를 들쳐봤을 때 투블러 컷을 한 경우가 훨씬 더 밀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지는 게 이제 투블러 컷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실적인 부분을 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수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 조금 모아놓은 자금이 있다, 충분히 총알이 장전이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티 안 나게 라인컷이나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히든컷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고요. 젊으신 분들, 사회 초년생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도 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투블러 컷도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라인컷을 하시는 비율이 생각보다 조금 높아요. 대수술자분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투블럭 하시는 분들 반, 라인컷 하시는 분들 반, 대략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절개 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제 후두부 모발이나 두피 특성들이 조금 있어요. 우선 후두부 모발이 밀도가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절개 채취를 하게 되면 후두부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후두부 밀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비절개로 많은 채취를 하다 보면은 후두부가 정말로 이제 휑해져가지고 뒤에가 텅 비어 보이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비절개를 하시기에 적합하지 않고, 또 모발이 너무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펀치 기계가 이 날이 돌아가는 힘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모낭이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모낭 손실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요. 모발이 너무 얇으신 분들도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모발이 곱슬이 심한 경우, 보통 직모이신 분들이 펀치 기계가 들어갔을 때 두피 안에 있는 모낭이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서양인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흑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악성 곱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펀치 기계가 들어갔을 때 안에서 모낭이 꼬여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모낭이 끊어져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곱슬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절개를 채취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수술에 관한 이제 설명은 더 마무리가 됐고요. 수술하시게 되면은 뭐 생착이 잘 될지 이런 것들 걱정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저희가 밀도 있게 잘 심어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수술하시게 되면은 수술날 뵙도록 하겠습니다.